안녕하세요. 저는 CBS 노컷뉴스의 권희은 기자입니다. 오늘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무도 몰랐던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의원 연구단체는요, 입법 등의 정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원들끼리 구성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 지원금을 받고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또 연구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외에도 보고서와 연관된 간담회나 세미나를 개최하고요. 저와 함께 이 문제를 취재한 동료 기자 두 분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박기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림 기자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잖아요. 일단 표절률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표절률이 대체 얼마나 심각했나요? 69개 단체 정책 연구 보고서가 111건입니다. 111개의 보고서 평균 표절률이 26%습니다. 근데 이게 26%가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표절률이 26%인 것 자체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거를 세부적으로 원본 문서와 대중 문서 비교해보면 훨씬 더 표절률이 높아집니다. 왜냐면은 이게 컴퓨터로 잡아내는 집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묘하게 문장을 조금 바꾼다든지 마치 창구문을 양식으로 썼다든지 표절을 피해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집계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럼 뭘 표절을 했느냐? 또 이거 봤는데 우리 다 같이 내용을 봤죠? 봤잖아요. 네. 어떤 기관의 연구 보고서 그대로 들고 온 케이스. 표절률이 뭐 90%, 막 99%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출처는 안 밝혔어.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이름 밝혔어. 그리고 대학생의 레포트 자료. 이건 좀 진짜. 있었죠? 네. 뭐였죠? 블로그. 네. 블로그에 관련된. 또 뭐 있었지? 블로그를 레포트 자료. 위키백과. 뉴스 기사 뭐 네. 긁은 뉴스 거는 기사. 양반 수준이었고 그렇죠. 거의. 뉴스 기사 양반이었어요. 양반이었어요. 사실상 그렇게 짜집기, 뺏기기 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했던 연구 활동이라고 실적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표절을 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꼈냐면 제가 이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라는 단체의 보고서를 보니까 표절률이 59%예요. 그래서 꽤 높은 편, 이거 심지어 우수 보고서였잖아요. 우수 사례 보고서. 우수 사례 보고서였는데 59%길래 이거 심한데? 하고 이렇게 조금 봤더니 진짜 좀 많이 심각했던 부분이 뭐 이런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 통계청은 지난 12월 8일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했다. 이번 추계는 지난해 실시한 인구 총조사를 바탕으로 장래 인구를 전망합니다. 갑자기. 문체가 갑자기 막 경어처럼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표절을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표절이 아닌 척 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그냥 뭐 그대로 갖다 쓴? 그렇죠. 주석까지 들고 와가지고 주석에 오타까지 똑같이 그대로 복사를 오탈자까지 그냥 그대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2017년 보고서인데 뭐 2009년 현재 이런 게 2009년 현재 대단한 사람들이 근데 시점 왔다 갔다 시대로 왔다 갔다 타임머신 탔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방금은 그래도 뭐뭐 했다 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뭐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도움이 되고 있다 하다가 갑자기 뭐 도움이 될 것 갑자기 그래서 끝내는 보고서 진짜 엉망진창인 게 제가 말씀을 더 못 드려서 그렇지 훨씬 많다는 거. 근데 표절률만 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왜 웃으세요? 중요한 요소인데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그러면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보셨다고요? 예. 그 중요한 돈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중요하죠. 국회의원 연구단체 해당 단체에서 먼저 비용을 집행하고 난 뒤에 영수증 증빙을 통해서 예산을 돌려받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에서 사용한 비용은 약 10억 859만 원에 달했고요. 한 개 연구단체당 약 1,462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연구단체가 보고서 표절, 그리고 짜집기 등으로 통해서 정책연구 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했지만 관련 예산은 모두 집행된 게. 이건 대학생 레포트 뺏겨다 제출해도 돈은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아예 연구를 안 하지 않은 이상 연구를 했다고 실적만 제출하면은 그 비용 그럼 대학생한테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대학생을 비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니 예. 그런 맥락 전혀 아니었는데. 국회에서 이런 보고서, 즉 엉터리 보고서가 제출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포럼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통일포럼은 정책 연구 활동과 입법 활동, 세미나 개최 이런 등의 실적은 빠져 있었어요. 즉 유일하게 등록된 보고서 내용은 간담회 개최 그 하나뿐이었거든요. 네. 말 그대로 다른 실적은 필요 없고 간담회만 열어도 돈이 나오는 거네요. 돈이 나오는 구조인 얼마 거죠. 정도 나와요? 이때 이 국회통일포럼은 약 1,321만 원 정도의 이제 관련 예산을 집행을 받았는데요. 이게 그럼 간담회 1회로 지출한 예산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간담회는 2017년 12월 5일에 국회의원에서 열렸는데요. 이 행사에 참가한 인원은 단 7명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쓰였느냐, 제가 이제 좀 전직 국회의원을 통해서 물어보니, 좀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부실해도 보고서 발행을 통해서 돈을 남길 수 있다고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말은 즉슨 보고서 부수를 조작을 하고 그리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내서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거는 영수증을 낸다는 인쇄소랑 거죠. 이거를 쿵짝을 하는 거예요? 인쇄소랑?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물어봤어요. 국회 사무처에. 이거 그러면 1000부 찍었다 해놓고 영수증, 1000부 찍은 영수증하고 실제적으로 100부 찍고 해가지고 한 거. 이걸 해야죠. 너 이거 검증하니 하니까 그 대답이 가가지였습니다. 아니 그걸 저희가 어떻게 다 검증을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인 거고 검증할 수 있는 구조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 국회 통일포럼이 그 영수증을 과다 책정하고 과다 했다는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다른 그냥, 사례 보니까 이런 경우가 그쵸, 있었다. 그쵸.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네, 얘기는 아니고 네. 그러한 네네. 사례가 있더라라는 거를 통일포럼에서 연락 올까 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맞죠.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럼 저희가 표절률, 예산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공 기자는 어떤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제가 살펴본 거는요, 이제 이 연구 단체의 활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입법과 관련된 정책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국회는 또 그렇죠. 입법기관이니까. 근데 이 국회 연구단체가 연구 실적으로 법안 발의를 몇 건 했다는 거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살펴보니까 유의미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A라는 연구를 했으면 정말 A라는 연구와 관련된 입법을 해서 그거를 통과를 시키는 그런 식의 의미 있는 결과로서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그냥 수만 채우기 위한 용으로 제출한 경우가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연구단체 중에 이 미래성장경제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이름 좋네요. 미래성장경제포럼. 그렇죠. 미래 좋죠. 어디서 되게 강조했던 네, 그 단어예요. 미래. 네.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요. 네. 그럼요. 좋죠. 근데 이 단체가, 다 연구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단체들은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 모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단체는 자기들의 연구 방향을 뭐라고 했냐면 글로벌화 시대에서 한국 경제의 바람직한 구조가 무엇인지 균형점을 찾는 것이 연구의 방향이라고 말을 하고 좋네요. 있습니다. 네, 균형점을 또 찾아간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연구 보고서도 정책 연구를 이런 걸 했어요. 국내 금융산업. 그리고 지급 결제 제도 이런 것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에 관련된 거를 다루는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걸맞게 연구 보고서도 작성을 했고요. 정책 연구도. 그래서 어떤 법안을 발의를 했나 살펴봤는데 실적으로 법안 5개를 발의를 했다고 제출을 했어요. 1년 동안요? 예. 이 5개. 연구에 관련된 거. 이 연구에 관련된 거. 많이 활동을 한 거라고 그렇죠. 보면 되나요?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근데 그중 4개가 아동복지법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발의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 본인들의 연구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었고요. 심지어 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그렇게 딱히 없는 법안을 실적으로 올려놨고, 그럼 이 법안들은 의원 누구누구가 같이 제출을 했는가, 그거를 했는가, 발의를 했나 찾아보니까 심지어 이 연구단체 의원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 의원이
다른 활동을 통해서 이 청소년 보호법, 아동보호법, 아동복지관련법 이거를 발의를 한 거예요. 대표 발의를. 상임위 거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다 다르게 발의를 해놓고 이거를 자기의 마치 연구단체의 실적인 양 이렇게 올려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수 채우기용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한 그런 용으로 제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었고요. 이런 거 관련해서 현역 국회의원 비서실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쪽의 말로는 아무래도 사무처나 이런 데서 웬만하면 법안을 올릴 때 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위주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그냥 일반 정회원이나 아니면 뭐 책임 연구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발의를 한 것보다는 대표 의원이 발의를 한 것 위주로 올리게끔 그렇게 권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한다라고 멘트를 하더라고요. 또 심사를 담당하는 한 교수에게 문의를 해보니까요. 연구 실적을 평가를 할 때 대부분 질적으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발의 법안이 많으면 활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서 좀 좋게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우수단체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활동을 평가하는 이런 심사 시스템도 굉장히 졸속으로 처리가 되고 있었다는 점, 그런 점들 한계가 있다는 거를 또 짚어봤어요. 개판이네요, 개판. 그게 개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본인 면피가 된다 생각하세요? 개판에 날 사용 안 했다고? 아까 전에 뭐. 어쨌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 네.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연구단체가 어떻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국회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좀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라는 조직이 있고,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국회 사무처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사무처에서 각종 뭐 예산도 집행하고, 법안도 검증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듯이 지금 법사위에 법이 계류돼서 안 넘어간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법안을 발의한데도 그 국회에 있는 전문 조직이 법안을 검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못 넘기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최소한의 보루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산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사실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의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뭐 국회의원들의 심부름, 거의 뭐 보조단체, 지원단체의 개념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했으니까 집행해줘 하면 해줄 거부할 수밖에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왜냐면은 국회 사무처 자체가 국감 시즌이 되면은 국회에 피감 기관이 됩니다. 그러네요. 자기 국회 사무처가 앉고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질문을 막 할 거예요. 자기들 단체가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한테 지금 우리가 말했던 연구활동에도 단 한 번도 잘못됐으니 회수받은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단 한 번도. 할 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없었겠네요. 역할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기능할 수도 없고 하는 역할도 못하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이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 우리가 학교에 학생회가 있으지 학생회는 학생을 위한 단체잖아요. 그래서 학생회 관련된 내용을 보장하고 추진하고 합니다. 국회는 국회의원을 위한 단체인가요? 국민을 위한 단체. 국민을 위한 단체잖아요. 그럼 국민을 위한 단체에서는 그런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국회 이루어지지 사무처에 않고.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무처 직원은 하소연하듯이 이게 자기들이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 꼭 바꾸고 싶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심각하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앞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보 공개 같은 거를 좀 확대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너무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한 것 같은데 또 예산 같은 것도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국회가 보유한 그런 정보들을 공개를 할 때 좀 더 혁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혁신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 또 지난 9월부터도 국회는 국회혁신자문위원회라는 걸 출범을 시켜서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눠본 그런 것들이 좀 더 개선의 여지가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도 앞으로도 저희도 같이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감시와 견제를 늦추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018년 결과 보고서 활동 검증은 지켜봐야겠네요, 저희가. 그럼 지켜봐야죠. 작년과 저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네.